오늘은 제가 상담하는 사주 중에서 손님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재벌에 가깝게까지 갈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릇이 되고 실제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사주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사주 구조가 1982년 1월 20일 신시생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주로 보면 신유, 신축, 계묘, 경신 사주입니다. 경신. 그러면 대운에 흐르면 대운은 반대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해, 술, 유신 이렇게 흐른다. 그죠? 자해, 술, 유신으로 흐르는 사주다. 그죠? 이 사주가 왜 기본적으로 준재벌 뭐 요새 그 정도면 재벌 수준이죠. 그죠? 재벌이라는 단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새 다 IT업이나 그죠?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벌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분이 이제 오히려 돈이 되는 사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향은 보면 축을이다. 그죠? 축을에 금기가 가득한, 그죠? 한겨울에, 그죠? 한겨울에 신시가 났다는 말은 뭔가 욕망이라든지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죠? 굉장히 강한데 태어난 시간이 신시단 말이죠. 태어난 시간이 신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예 유시가 돼버리면 거기에 대한 급박하게 뭔가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덜한데, 신시라는 것은 뭔가 하루가 빨리 마무리될 것 같은 시간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조급한 거죠. 그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조급한 시간이 났다. 그래서 빨리 뭔가 마무리하고 성과를 얻고 싶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고, 이 사주에 보면 금기운이, 그죠? 금기운, 겨울에 났지만 금기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금기가 가득하면, 실제로 이 금기가 가득한 사주는 굉장히 인색하고 차고, 그죠? 그러니까 남인데 좀 구두쇠 소리 들으면서 욕먹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구조이죠. 그죠?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 계묘시다. 그죠? 묘라는 글자 하나가 이 사주 전체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추어 놨는 거죠. 그죠? 맞추어 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베풀 수 있는 인자, 자기가 뭔가 표현해내고 남인데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인자가 그 묘라는 글자 하나로 통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구두쇠, 남들도 인색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들도 없겠죠. 그죠? 사람도 없고 사주 전체가 그냥 부자로는 살 수는 있겠지만은 좋은 사주다 하기는 좀 힘들죠. 그죠? 물론 이 사주에 화기운이 없어요. 그죠? 화기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행복감이라든지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사주입니다. 화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자기 삶의 만족감 같은 거, 행복감 같은 거는 있죠. 명랑성이 주어지니까. 근데 이 사주 자체에 화기운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화가 없다는 것은 남들 앞에 나서거나 이렇게 자기가 돋보이고 싶거나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축월에 난 사주가 대운이 축자, 축자해, 술 이렇게, 그러니까 조우가 좀 안 맞는 쪽으로 흐른다. 그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대체로 좀 힘든 어떤 가정을 더 거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운으로 봤을 때 인생에 이제 가장 힘든 시기가 13살부터 시작해서 13살부터 해서 23살까지, 23살이 거진 그 바닥에 가까운 어떤 삶을 살다가 실제로 운이 좀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 33 정도부터 이제 조금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33살 이후겠죠. 그래서 이제 정유대운, 그게 이제
빛이 조명이 들어옴으로써 남들이 자기를 알아봐주는 세월을 한 8년,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5살 정유대운이 들어오면서 정화가 없던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오다 보니까 남들인데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인데 주목받기 시작한 거, 남들인데 어느 정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자기를 봐주기 시작하는 것이 35 정유대운 이후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그러니까 이 지금 사주가 그 수금으로 전체적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걱정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기 상황은 괜찮는데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주가 준재벌, 부동산 재벌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느냐, 볼 수 있느냐 하면, 돈의,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그죠? 인생의 결과물이 금이다, 그죠? 목화토금수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람들마다 돈이 되는 값어치가 있는 포인트가 다 다른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돈 되는 포인트, 그 값어치가 있는 포인트가 부동산이다, 그죠? 인성이다, 그죠? 근데 인성이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기가 굉장히 튼튼하게 좋죠, 그죠? 굉장히 튼튼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튼튼하고 좋다는 말은 부동산의 크기라든지 사이즈를 크게 가져도 되고 그것이 결국 값어치가 돈이 되는 어떤 사주의 구조라는 거죠. 근데 물론 사주 내에서 화기가 있어서 금이 값어치 더 크게 만들어주고 결실이 더 크게 해주는 인자가 있으면 팔자 내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팔자 내에서는 화기가 없다, 그죠? 화기가 없으니까 운에서 그 화가 올 때 훨씬 더 커지겠죠. 이제 지금 바깥으로 드러나기는 39 정유대운, 병신대운, 36 정유대운, 45부터 오는 병신대운, 이때는 대외적으로는 드러날 때의 모습은 그렇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드러나겠지만 실질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은 을미대운, 을미갑오 이런 시기가 되면 오히려 더 부동산의 어떤 가치라든지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런 어떤 사주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 이분이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들도 팔자 안에 묘와 유라는 글자가 있죠. 그죠? 묘유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자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 자기인데 맞는 업종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주를 권하는 부분에 그 삶의 어떤 패턴을 권할 때는 이분은 상황이 될 때, 여건이 될 때 그냥 부동산을 구매만 해놔도, 그죠? 자기가 살 수 있을 때 1년에 한두 개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자기가 운의 어떤 그 시기에 한참 운이 뻗어나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자기가 기초 사이드머니는 시드머니는 있다는 거죠.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그 시드머니로 1년에 한 채나 두 채 정도 부동산을 한두 개씩만 사 모아도 나중에 자기가 진짜 돈이 돼야 될 시기가 되면 그 부동산들이 다 돈이 되는 팔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금기로 뭉쳐져 있는 이 부동산이 값어치가 더 빛나는 것은 화운을 만났을 때 그것이 더 영양가가 있어지거든요. 그것이 실제로 35 정유, 45 병신대운 이 대운보다도 실제 지지에서 화기가 왔을 때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지는 어떤 형태로 미대운에 보면 미, 신, 유 이런 글자들이, 물론 유라는 글자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서 조금 누질려져 있는 경향은 있죠. 그러면 신이 왔을 때 미가 왔을 때 신의 값어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이분 같은 경우에 연주에도 인성이 있고 시주에도 인성이 있는 모양인데 연주에 있는 그 부동산 모양은 편인의 모양이고, 그죠?
시주에 있는 부동산은 정인의 모양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의 어떤 형태도 그러니까 연주에 있는 것은 지방 중심, 그죠? 그 수도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것은 편인의 모양이니까 좀 모양이 아닌 거, 좀 모양이 좀 안 좋은 거, 이런 모양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튼튼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양이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 조금은 변두리 지역, 이런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인데 나중에 돈이 되는 모양이고, 시지는 지방 해외 이런 어떤 인자니까 지방에 있는 것은 정인의 모양이니까 반듯하고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이분인데는 기본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구조다. 그리고 지방 부동산을 사는 형태도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은 뭐 변두리 걸 사도 괜찮은 모양이고, 또 지방 걸 사는 경우에는 중심지, 지방의 중심지를 사야 돈이 되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질문을 할 때 경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경매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다툼하고 막 그 시비하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구조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비겁이 많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다투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그런 건 싫어하는 구조다, 그죠? 그래서 경매는 권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죠? 그래서 경매보다는 그냥 막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충실하게 투자하고 어떤 그런 형태를 하는 것이 좋고, 이분 같은 경우 아까 전반적으로 삶의 어떤 모습을 볼때 행복감이라든지 자기 만족감 같은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한원 같은 거 뭐 이런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는 건 부를 축적하더라도 자기 어떤 삶의 의미를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럼 자기의 행복감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권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억 단위의 어떤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재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첫 번째, 그죠? 사주의 모양이다, 그죠? 사주 모양이 돈이 되는 값어치 있는 것이 사주에 가득하다, 그죠? 가득한데 그것이 부동산이고, 그 사람이 그 부동산업을 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사주에 맞는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그 첫 번째 근거가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때도 시기죠. 시기가 이제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에 맞게 그 운들이 와줘야 그게 크기도 커지고 그 규모도 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35부터 73세까지 전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떤 운이 커져가는 어떤 운의 흐름이 자기 인생의 시간표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30년, 지금부터 아직 남은 기간 또 한 30년 정도 남았죠. 한 30년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커져가는 운들이 계속된다는 것이, 그 정도가 된다 하면 재벌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간에 이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자기도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뭔가 돈이 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건설업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자기 나름의 어떤 욕망이 생길 수 있겠죠. 시기가 되면 그 인간의 다 욕망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가 계속해서 말년까지 그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에 큰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욕망에 한번 어떤 작은 성공을 거두어서 또 그 성공에 도취돼서 또 그대로 다음은 좀 더 큰 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그릇을 넘어서서 분에 넘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만 조심한다면 아마 평생 자기는 잘 사는 사람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어떤 사주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